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심리교육원 성심리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한국심리교육원의 아동 청소년 전문가이신 이진희 선생님과 함께 아동 청소년의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아동청소년 전문가 이진희입니다. 요즘 이 아동 청소년의 다이어트가 정말 심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극단적으로 심각해지는 이유는 그 이면에서 속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전문가이신 이 이진희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속마음의 작용까지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진희 선생님은 아동 청소년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다이어트라는 말이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친구가 뚱뚱하다고 했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제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아동 청소년들이 하는 다이어트는 현재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미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건강 목적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미의 기준을 위한 다이어트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먼저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없고 또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없죠. 그렇죠. 당연히 같은 모습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중에 이제 건강한 신체가 있지만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또 누군가의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신체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이제 평가되고 인식이 되면서 왜곡된 신체상을 갖습니다.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건강하고 멋진 자신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타인의 기준에 맞추게 되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다 느껴지면 막 내 신체가 막 불만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과도한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일이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 기준은 타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져가게 되는 그 성인의 입장에서도 좀 다소 건강하지 못한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권리만을 누리며 자라나야 할 이 아동 청소년에게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자녀가 가정에서 건강한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아이한테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이제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 과보나 아니면 엄격함 등 자녀가 원하는 관심이 아니라 이제 부모가 생각했을 때 관심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는 다른 경로로,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그 건강한 관심이 아닌 다른 경로를 이제 관심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서 이때 보여지는 게 그쵸. 그쵸. 보여지는 것이 가장 빠르다 보니 이제 신체나 외형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관점에서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 부모가 생각하는 관심이 아니라, 정말 자녀가 원하는 자녀 관점에서의 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자신이 직접 자신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 관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시각적인 정보가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 방송 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미지 폭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간과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막 미디어나 방송에서 나오는 남자나 여자의 이미지에 비슷해져야 된다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비슷해져야 된다고 이제 왜곡된 미의 기준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지금 되게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건강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고서는 이제 과도한 체중 감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체중 감량을 할 때요, 선생님. 네. 남성들보다는 이제 여성들이나 아니면 여자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는, 맞아요. 이는 여자의 마음작용 때문이에요. 여자의 마음작용은 남자의 마음작용과는 달리 스트레스를 이제 수용하게 되면서 상처가 되고
또 이러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는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 건강한 관심은 물론 이 상처가 치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관심은 겉으로 봤을 적에는 치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쌓이게 되면서 상처가 쌓이게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때 날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여겼다면 이를 위해서 체중을 이제 줄여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비현실적인 이 미의 기준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다이어트의 악순환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사실 이 여자의 마음이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런데 가장 강력한 관심은 성적 관심이에요. 그래서 성적 관심이 주는 그 강력함을 느껴봤던 이제 여자라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어요. 성인이든 아이든 일반적인 관심보다 성적 관심에 훨씬 더 쉽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이어트는 일반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이어트는 성적 관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뿐 아니라 뭔가 성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옷 스타일 등의 이 패션 이런 것들의 그 외모라고 하죠. 보여지는 외형이라고 네. 하죠. 이 외형을 변화시켜서 갖게 되는, 요하게 되는 관심은 전부 다 사실 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성년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 아직 성심리가 작용을 하면 안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 시기부터 이 성정보에 노출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성심리가 작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성적 관심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이제 여자아이들이나 여성보다는 적긴 한데 이 남자아이들도 다이어트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근력 트레이닝 하면서 몸을 막 가꾸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긴 한데 이것은 사실 더욱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남자는 네. 성인의 경우에도 이 자신의 외모를 좀 꾸미고 신경 쓰는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처럼 관심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 여성의 뭔가 성적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그럴싸하면 그걸 더 유도하기가 유리하니까 그래서 외모를 꾸미거나 아니면 자신의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거나 성기 자체에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에도 마치 이렇게 보호색처럼 아시죠? 보호색처럼 이런 보호색처럼. 네. 자신을 꾸미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한 심리의 남자들은 원래는 대체로 자신의 외모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좀 여성들의 외모에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아동 청소년의 남자애들에게도 답습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진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미디어 방송 등에서 비롯되는 그런 이미지 폭격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유아 시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런 성교육 자체가 아이들에게 성이 뭐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성정보가 성정보인 줄 알게 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이제 어른들이 가르쳐 놓고 나서 어른들은 뭐 일찍부터 성이 뭔 줄 알려줬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충분히 알려줬으면 이제 맑게 알아들을 나이가 됐으면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이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우리가 중학교 이상이 되면은 무엇이 왜곡된 것인지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예 구분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아직 심리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정보를 처리할 때 성인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나 이제 상처에 미숙하죠. 그렇게 이 구분을 하더라도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성인들도 스트레스나 이 상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미나 이제 즐거움을 쫓다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범죄가 발생이 그렇죠.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자아가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아를 형성할 때 아직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은 없는 반면 이제 스트레스나 상처를 회복할 때 이 즐거움을 쫓게 되는 것은
이때는 정말 생생하게 느끼거든요. 그쵸, 감정이 느껴지는 네, 거죠. 맞아요. 내가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사실일 뿐이지만 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자신에게 직접 느껴지는 감정이고 무의식의 작용이거든요. 그쵸. 무의식의 작용이라는 점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의식으로 통제를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아무리 왜곡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에게 이제 완전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노출되면 노출되는 대로 그대로 흡수해 버립니다. 진짜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성인인 경우 이미 형성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형성된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판단을 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청소년은 형성되는 그 과정에 있기에 아직 그 필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맞아요. 그 필터가 아직 없어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 안 되는 왜곡된 기준 속에 갇혀서 올바른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직 아이들에게 이 성심리가 작용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마음에서 이 자신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만들어져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성인에 비해서 무언가를 책임질 만한 그런 완전한 능력이 없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도 성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것은 성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성정보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식이 되고 기억이 되면 반드시 표현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인 거죠.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억된 걸 떠올렸어. 그것도 나의 생각으로 한 내부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서 나가게 되면 그건 외부로 한 표현인 외부로 것이죠. 표현. 이처럼 표현이 반드시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 성마음의 작용은 마음의 무의식은 우리가 자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무의식보다도 더 이전에서,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성인들조차도 자신에게 강력한 상처와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는 그 상처와 스트레스를 처리할 때 성표현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인들도. 그런데 이 성표현은 꼭 섹스 표현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이 다이어트조차도 성적 관심의 목적이 있는 성표현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외모로서 표현하는 성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의 작용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왜냐면 이 성이 움직이면 그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행복과 사랑, 열정,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마음을 파괴시켜가지고 나와 상대 모두의 마음을 파괴시켜서 심리 문제나 심리장애, 그리고 차마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마음작용으로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성심리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성인 남성에게 여성으로 느껴집니다. 이 성인 남성이 소아성애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아이들에게 성심리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성적 관심을 원하는 표현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오히려 그 아이는 결코 미성년자처럼 보이지가 않게 돼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사실 아직 마음은 다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성인이 될 준비는 안 되어 있음에도 몸과 성은 이미 성인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막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무조건 관심을 받지 못해서 이제 나타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이제 아동 청소년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외형을 너무 중시하고 이제 체중 감량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칫 이제 섭식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기에 현재 자녀가 이제 과도하게 자신이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체중 감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건강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그널을 보내는 거군요. 네,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유행이죠. 유행이기 네. 때문에 따라하는 아동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시작은 얼떨결에 그냥 따라했어요. 유행이다 보니까 얘도 하고 쟤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따라했는데, 그런데 이 역으로 이런 다이어트가 반복이 될수록 성적 관심을 요하게 되는 요인 그리고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악순환에 빠져들지만 않는다면 아이들은 단번에 다이어트를 포기해요. 왜냐? 네. 이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모태 마름이시잖아요. 굉장히 마르신 분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 다이어트라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이라면은 그냥 얼떨결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도 무조건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이런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아이들도 양육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반드시 이런 아이들에게 양육자인 부모님의 역할이 있을 테죠. 당연히 있습니다. 부모가 이를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한 관심을 주고자 할 때 자녀의 심리 발달 단계에 따라서 건강한 관심을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관계 적응기에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모습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면 과도하게 체중 감량을 막 시도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제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와 조금 다르게 이제 자아 형성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 기준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듣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나이죠. 그렇죠. 왜냐면 그 관계 적응기와 이제 자아 형성기가 막 중첩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복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녀의 표현에 대해서 막 문제로 보고 막 꾸짖거나 막 다그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심을 주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왜곡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바로 잡아주게 되면 아까 뭐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이들은 진짜 흡수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또 개선도 변화도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게 되면 건강한 생각 기준을 또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건강한 관심이라는 거 말이죠. 원리만 알게 되면 가능한 걸까요? 이게 원리를 안다고 해도 막상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원리를 모르더라도 또 나름대로 잘 해나가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그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어디에나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비단 양육뿐만 아니라. 네네네. 네네.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게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기는 어쩌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것은 이 사실에 대한 이제 지식 정보이고 이것을 실천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정이죠. 맞아요. 그 감정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엄마 자신의 행복입니다. 원리를 모르더라도 엄마 자신이 행복한 상태일 때는 자녀가 이제 상처 표현을 하든 아니면 스트레스 표현을 하든 그 어떤 표현에 있어서도 이제 엄마의 감정이 동요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럴 만큼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이 행복으로 다 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가 하는 표현들, 상처 표현이든 스트레스 표현이든 그 어떤 표현이든 엄마의 상처가 거기에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아이를 내 아이로만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자신의 상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녀를 보게 되다 보니까 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아이가 유독 문제가 있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이가 자신이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은 것을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또한 건강한 것입니다. 설마 내 아이가, 이 소중한 내 아이가 막 아프고 힘들 때 막 꾹꾹 참고 막 억압하면서 막 그런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진 않으시겠죠. 지금 아이는 이제 마음이 자라나고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 이제 상처와 스트레스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서야 막 배워나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엄마가 해줘야 할 것은 내 말 안 듣는다고, 자녀가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속상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내 아이가 상처와 스트레스를 처리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엄마의 행복이 있을 때, 여유를 갖고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건강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다이어트나 왜곡된 정보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잠시만요. 얼마 전에 이 여성 아카데미의 후기 중에 그런 내용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마더 테라피도 하시는 회원분이셨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동안은 이제 계속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아이의 문제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이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면 아이의 이 상처와 스트레스의 표현에 대해서 아이의 문제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그만큼 엄마가 자신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아이를 힐링시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줄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휘둘리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마더 테라피를 통해서 올바른 양육법이 뭔지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마더 테라피가 자녀의 심리 문제나 자녀의 행복뿐 아니라 이 엄마의 행복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셨던 거예요. 알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면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나고 자라면서 한 번도 나에게서 비롯되는 인간관계, 아이도 나와의 인간관계죠. 그렇죠. 부모 자녀 관계. 이 인간관계가 자신의 행복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그 회원분뿐만 아니라 만나다 보면 모든 엄마들이 다 그것을 모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요. 그래서 이분이 여성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시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성이 자신의 마음에만 향하는 그 성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 모습과 나의 행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후기에다가 뭐라고 작성을 하셨냐면은 뭐라고 작성했어요? 좋은 엄마란 좋은 내 자신이 온전히 건강한 상태인 것 같다. 그래야 아이의 말도 들을 수 있고 행동도 온전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표현도 달라지게 된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네. 아마 이렇게 회원분들이 본질을 깨닫고 본질에 맞도록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후기를 볼 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진희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이제 한국심리교육원의 모든 전문가분들이 가장 좀 기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행복을 알고 엄마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엄마에게 양육되는 자녀들은 놀랍게도 원리를 몰라도 스스로 자존감을 형성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만큼 엄마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대단하죠. 좋은 쪽으로든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든 엄마의 감정은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 참 좋겠죠. 가급적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양육법만으로도 아이의 심리 문제가 이제 회복이 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건강한 심리를 형성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포럼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었던 구체적인 조언을 들어본 것 같아요. 이처럼 청소년의 다이어트는 분명 다이어트이긴 하지만 오로지 성의 관점에서만 다룰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아동 청소년 전문가이신 이진희 선생님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 문제나 심리 회복은 반드시 아이들 자신에 의해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유연하게 변화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맞아요. 무엇보다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부모님의 양육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성인보다도 훨씬 희망적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만약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성행동, 예를 들어서 섹스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성인에 준하는 솔루션과 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로 인해서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 이 자녀 상담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